안녕하세요. 용인복지학당 지혜로운 건강생활 두 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가정 내 올바른 구급처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가정 내 올바른 구급처치로 상처나 타박상을 입었을 때, 갑작스러운 화상을 입었을 때, 가정 내 상비약 보관과 관리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에 상처나 타박상을 입었을 때의 구급처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처의 종류에는 피부 표면이 긁힌 상처인 찰과상, 피부가 찢어져서 생긴 상처인 열상, 외부로부터 피부 표면에 힘이 가해져서 멍이 생기는 타박상 등이 있습니다. 가벼운 상처인 경우 지혈만 잘해도 상처가 저절로 아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처 부위의 지혈 방법은 소독거즈나 깨끗한 천으로 상처 부위를 덮어 손으로 직접 압박을 합니다. 응급실에 도착할 때까지 압박을 가하며 이때 압박한 손을 절대 떼지 않습니다.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이 올려 중력으로 인한 붓기나 출혈을 감소시킵니다. 깨끗한 환경이 아닌 경우에는 세척이 필요합니다. 세척은 식염수, 흐르는 수돗물, 마시는 물을 상처 부위에 흘립니다. 세척 후 상처는 우선 깨끗하게 소독하여 감염을 예방합니다. 집에서 알코올솜으로 상처를 닦지 마세요. 일시적으로 혈관의 경련을 일으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상처는 집에서 간단히 세척과 소독 후 연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물질이나 오염으로 인한 상처 부위에 감염이 의심된다면 항생제 성분이 들어있는 연고를 발라야 합니다. 꿰매야 할 정도로 벌어진 상처는 지체되면 상처가 아무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상처 부위를 일단 눌러 지혈하면서 바로 병원으로 가세요. 타박상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멍입니다. 멍이 들면 피부 표면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진피의 세포와 혈관은 손상됩니다. 손상 후 상당량의 출혈이 초래될 수 있으며 외상 후 수시간 동안 출혈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피부 또는 손상된 조직 아래에 혈액이 축적되어 혈종이 나타납니다. 멍이 들고 24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에는 냉찜질을 해주세요. 통증이 감소되고 멍이 주변 조직으로 퍼지는 것을 예방해줍니다. 냉찜질을 위한 적당한 온도는 5도에서 15도 사이입니다. 만약 얼음팩을 사용한다면 반드시 수건을 싸서 사용하세요. 얼음팩이 직접 피부에 닿으면 지나치게 낮은 온도가 바로 피부에 전해져서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적용 시 15분 이내로 사용하세요. 그 이상의 시간으로 피부에 적용하면 피부가 하얗게 되는 등 동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이때 비비거나 문지르면 피부 속에 출혈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문지르지 않습니다. 멍이 생기고 2-3일 후에는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멍이 사라지게 하고 긴장된 근육을 풀어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해 온찜질을 적용합니다. 이때 온찜질은 20분 이내로 사용하셔야 피부에 저온 화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화상을 입었을 때의 구급처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화상은 손상 정도에 따라 1도, 2도, 3도 화상으로 구분합니다. 1도 화상은 가벼운 화상으로 피부 색깔이 빨갛고 화끈거림과 약간의 통증이 있지만 물집이 없는 상태입니다. 피부 표면만 약간 된 정도의 아주 가벼운 화상으로 햇빛에 오래 노출되어 피부가 발갛게 익은 정도입니다. 보통 일주일 정도 지나면 화상 부위가 벗겨지면서 아물게 됩니다. 2도 화상은 피부에 수포가 생기고 매우 쓰린 증상으로 가정 내에서는 흔히 끓는 물에 데이거나 뜨거운 냄비에 데인 경우가 많습니다. 집보다는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이 낫습니다. 3도 화상은 피부 깊이 화상을 입은 상태로 피부 아래 신경까지 손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이는 매우 심한 화상이기 때문에 피부가 제대로 재생이 안 되거나 상처가 남을 수 있습니다. 즉시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화상을 입었다면 화상 입은 부위를 흐르는 찬물에 15분 정도 담가 화기를 뺍니다. 만약 물집이나 상처가 생겼다면 건드리지 말고 바로 가까운 병원으로 가세요. 화상 부위에 화기를 뺀다고 얼음이나 알코올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센 물살로 씻거나 수포를 터뜨리면 피부가 더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금기입니다. 화상으로 병원에 갈 때에는 화상 입은 부위에 옷을 벗기고 갑니다. 만약 불이 붙어 피부에 달라붙은 경우 무리하게 옷을 벗기려고 하면 피부 손상이 깊어지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1도 화상 후에는 화상 부위를 찬물에 담그고 진통제를 복용하면 화상을 입은 피부 부위의 화끈거림과 통증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2도 화상과 3도 화상은 화상 부위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깨끗한 거즈로 덮고 병원에 가야 합니다. 특히 3도 화상은 신경까지 손상이 오면 통증이 없을 수 있으므로 절대 안심하지 말고 반드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화상을 입은 부위는 아문 뒤라도 햇빛에 많이 노출되면 검게 변하기 때문에 화상 상처가 아문 후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상처 부위를 가릴 수 있는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모자, 자외선 차단 쿨토시 등을 사용하세요. 가정 내의 상비약 보관 및 관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약은 기밀 용기에 담아 건조하고 그늘진 상온에 보관합니다. 약은 햇빛에 약하기 때문에 알약이든 물약이든 갈색병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을 보관할 때는 약병마다 보관법이 있으니 꼭 읽어보세요. 일부 약의 경우 냉장 보관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데요. 일부 실험약의 경우 약 성분이 물에 녹아있는 것이 아니라 물에 떠있는 상태로 냉장 보관을 하면 약 성분이 침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가루약이나 알약을 냉장고에 넣어두면 습기가 차서 변질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냉장 보관이 필요한 약이 있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때 지시받은 대로 약을 보관하세요. 또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약효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약의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가정 내 약품 보관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직사광선을 피하고 될 수 있는 한 습기가 적고 시원한 곳에 보관하세요. 두 번째, 잘못 사용할 수도 있으니 도중에 다른 용기로 옮기지 마세요. 세 번째,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세요. 네 번째, 약 봉투에 냉장 보관 등이 쓰여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냉장 보관하세요. 다섯 번째, 시럽 종류의 약의 보관 기간은 개봉 후 한 달입니다. 한 달까지만 복용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가정 내에서 소독약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정 내에서 흔히 사용하는 베타딘 소독약은 사용 후 재사용 시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어서 사용하거나 일회용 사용을 권장합니다. 또 연고의 경우 손보다는 면봉을 이용해서 약을 덜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 내 구급함의 올바른 약품 보관은 바른 처치를 위한 바탕입니다. 오늘 바로 우리 집의 구급함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혜로운 건강생활 2탄 상처나 타박상을 입었을 때, 갑작스런 화상을 입었을 때, 그리고 가정 내에서 상비약 보관과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으로 만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